편리하지 않을까. 이제 그 앞에 진입로 그 부분이 엄청 경사가 심해가지고 이 부분에 이제 주민들이 이 비가 온다든지 또는 이제 겨울에 눈이 내린다든지 그러면 이제 미끄러워가지고 엄청 고생이 많아요. 주민들이 엄청 불편한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을 경사로를 생각하면 이제 에스컬레이터만 생각하는데 이곳은 에스컬레이터가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면 첫째 이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길이가 한 150m 내지 한 200m 되고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면 에스컬레이터는 어떤 경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경사가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주민들의 민원을 알고 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이제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경사형 엘리베이터 넣는 데 있어서도 이제 진입로가 이제 한 3개쯤 최소한 확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저 건너편이 이제 성남 서초등학교 거든요. 그래서 저기 이제 성남 서초등학교 정문도 있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이제 함께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그다음에 기왕 이제 도로폭 같은 것이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예로점도 있고 그래서 이곳을 이제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놓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했고 동부 센트레빌 동대표 회장님들 중심으로 부산 위브 아파트가 있는데 그쪽 주민들 양쪽 주민들을 이제 합쳐가지고 이곳에 이제 그 경사형 엘리베이터 수정구에 이렇게 급경사지에다가 이제 주택을 지은 것들이 문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이곳에 지금 아파트도 들어서고 주민들이 엄청 불편하죠 이곳이. 그래서 이곳에 이제 그 주민들 이동 편의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반드시 설치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곳의 실태를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확보해 놓기 위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 측에도 협의를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안전상의 문제다. 또 여기 학교 담벼락이 너무 오래돼서 낙후됐다. 또 어떤 아파트는 바로 옆에서 괜찮은 바로 옆에 난리네 멀리 떨어진 아파트에서 이게 충격이 아니라 난리다. 여기 안반이다. 근데 저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공사 사람들 그 우연성까지 뭘 합니까? 못하지. 우리는 이거 나것은 문제는 경사 엘리베이터 된다는 거. 그러면 도구가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이제 그 도구가 없으니까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쪽에 도구가 없으면 그쪽에 도구를 내고 그래서 우리 아파트 쪽에 가서 도로를 내면 도로를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이죠. 1항. 2항은 그것도 안 되면 거기 기계만 넣고 경사 엘리베이터만 넣고 도구는 우리 쪽에 있잖아요. 이제 3항은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3항은 저쪽에 26년도 7월달에 설거를 하더라고요. 보시면 알아요. 이게 지금 성남 여기 재건축에 나왔는데 26년도 설거가 26년도 설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사원님이 시원할 때 우리 아파트 만약에서 한 얘기 있었어요. 여기 두산 사거리 있죠. 그 식당 옆에 주택을 파면서 파운드했거든요. 이게 깎아당했거든요. 그게. 그분이 시연을 못 하셨거든. 그래서 이거를 사망으로 깎는 거. 이게 재개발이 26년도에 되니까 주택 뜯잖아요. 그래서 깎아오는 거. 이제 사망을 제시해서 이제 서명을 받게요. 근데 서명 받을 때 제가 이거를 6년 전에 서명 받았어요. 엘리베이터 나달 서명을 받았는데 1,050명 받았어. 시청에 들어가서 캔슬됐어요. 이 운동장 있고 두 번째 길에는 또 문이 있잖아요. 그죠? 문이 있어서 도보가 없으면 이게 끊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로를 넣는 그러니까 거. 도로 점령하는 거. 이안처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도보를 조그맣게 놓고 이쪽 도로를 밀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도보 하나 놓고 여기다 엘리베이터를 놓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잠깐 1항. 제가 얘기한 1항.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대충 할게요. 도보고 이제 여기다 신호등은 변경될 겁니다. 위치. 어제 조사하더라고요. 여기 엘베를 설치하고 여기 성남 서초예요. 성남 서초고 그리고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이렇게 도보를 여기를 이쪽으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도로를. 그러면 된다니까. 이게 가장 괜찮아요. 맞아. 제가 보기에는. 가장. 소장 그 얘기야. 소장 맨날 얘기하는 얘기야. 다시 한번.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학교 최고 쪽이고 좋아. 학교 쪽이고 여기다 계단 넣고 원래 계단 있죠. 네, 그러니까 원래 계단 여기 있고 엘리베이터 넣고 엘리베이터에 놓는데 이게 공간이 그 좁으니까. 공간을 좁으니까 네. 도로를 이쪽으로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요걸 족제한다고 여기 예, 그죠. 왜냐면 이 도로폭은 나와야 되니까. 이 도로.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 경사로랑 계단이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폐쇄하고 뭐 계단을 살리던가 경사로를 살려야 되는데 여기 계단이 있으니까 여기 경사로를 놓는 게 좋겠죠. 여기다 경사로가 필요한 사람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 그걸로, 예, 예. 그걸로 일하 게만 맞아요. 그보고 내가 사실은 뭐 내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난 사실 분노를 느꼈어요. 국민 너무 무책임하다. 정말 그들은 주민들의 책임감 없이 얘기한 거야. 해결하고 싶은 얘기가 없다. 근데 저는 이거 어떻게 해결한다는 생각을 아무 날 아침에도 제가 남한산성에서 이거 봐요. 예. 남한산에 올라가서 여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지금 사진을 찍어왔어요. 페이스북에 이거 봐요. 이곳을 지나면서 평 3동의 동부 생트레빌 앞에 그 도로가 생각나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동부 센트리빌 그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경사 거의 아마 여기가 거기보다 약간 더 경사가 심한 것 같습니다만 거의 그곳의 경사가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성남시 당국이 좀 이제 많이 아쉽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곳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은 이제 그곳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원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불가고 그곳은 경사형 엘리베이터 놓기에 최적의 곳입니다. 이렇게 급경사 거의 이런 수준입니다. 좀 이따 가서 이제 그곳에서도 한번 라이브를 하겠습니다만은 젊은 사람들이라 좋습니다만은 나이 어린 이제 어린이라든지 또 연세 드신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유약자들 병약한 사람들이 이런 곳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쌓여서도 걸어가게 하고 이런 불편을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이 정말 한편은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시민들을 보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불편을 빨리 지단실 내에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에 있는 규정은 인도는 1.5m라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양쪽 다 나올까? 그게 나와야 되고 아마 나중에 이제 그거 갖고 교육과에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1.5? 1.5. 현실적으로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공간을 최대한 전략을 해야 되거든요. 예. 공간을 전략하려고 그러면 이제 옹벽에 바로 붙여서 경사 엘리베이터를 놓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입구가 경사 엘리베이터가 끊어져요. 문제가 끊어지는 거야. 중간에 저쪽 진입로도 있고 이 아파트 진입로도 있고 진입로마다 끊어지는 게 이제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끊어지게 여기는 양쪽이 저거 있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방법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죠. 저기 왜냐면 진입로가 있으니까. 학교 진입로도 있기 때문에 학교 진입로도 최소 한 번 끊어져야 돼. 네. 그러니까 이쪽이 많이 끊어지냐 적게 끊어지냐 문제인데 이제 끊어지는 것 때문에 불편해요. 이왕 넣으면 하나로 넣는 게 좋은데 근데 여기 여건상 전혀 안 끊어지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로폭을 확인하려면 이쪽 그러니까 지금 저게 이게 요 옹벽이 정확히 경계에 쌓여 있는지 경계가 바깥으로 쌓여 있는지 경계 안으로 쌓여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옹벽 자체에 그 경사형 엘리베이터 지지대나 이런 걸 붙이면 돼요. 이미 그 자체가 옹벽이기 때문에 좀 필요한 보강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양쪽에 저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건 양쪽에 칸막이를 막아야 되잖아. 이거는 근데 그거는 칸막이 한쪽만 막으면 돼요. 옹벽 자체를 하나에 칸막이로 쓰면 되니까 그러면 저기 이게 얼마나 전략되냐면 이게 아마 적어도 15cm, 20cm 전략될 걸로 봐요. 그렇지? 다만 그러면 끊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좀 더 근원적으로 하는 방법은 뭐냐면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높게 놓는 거야. 높게. 머리 위로. 그러니까 차들이 지나갈 수 있게 적어도 높게 놓는 거야. 근데 이제 차가 지나가는 폭을 확보하려면 얼마나 확보해야 되냐 문제인데 이제 사람 키만 확보하면 2m면 되는데 문제는 차가 들어가려면 이제 트럭 같은 거 들어가려면 2m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어느 정도 높이 하냐 문제야. 그러니까 높이 하려고 그러면 높이 하면 저쪽에 지금 저 학교 진입로도 차가 들어가야 되죠. 학교 진입로도. 그러니까 차가 들어가는데 이제 어느 정도 차가 들어가게 하느냐. 근데 그 도로를 하나로 해서 진입로 만들어 주면 안 되나? 학교를?
학교를 들어가는 진입로를 두 개가 있잖아요. 그 하나로 해서 그 진입로까지 만들어주면 학교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교육청에도 잠깐만요. 교육청에도 알아봐야 되고, 학부모들은 내가 볼 땐 100% 거의 동의할 걸로 봐요. 하면 거의 100% 동의할 걸로 봐서, 그럼 학부모 동의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 동의 받아도 규정에 따라서 안 되는지도 이제 교육청, 그러니까 저거는 성남교육지원청도 가보고 도교육청도 가봐야 돼.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현실적으로 문제인데, 어쨌든 제일 필요한 것은 공간 전략하는 게 제일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이 안 나오면 머리 위로 높이 하면 돼요. 높이 하면 되는데, 차가 진입로가 이제 그럼 높이가 얼마나 바꿔야 되느냐, 진입로가. 그러니까 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진입을 위해서 중간에 학교는 한 번 끊어지면 되고, 이쪽엔 내가 볼 때는 3번 끊어져야 되죠. 끊어지는 게. 이 중간에 요 아파트 사이에 한 번 끊어져야 되고, 요 진입로 끊어져야 되고, 저 위에 진입로 한 번 끊어져야 되고. 3번 끊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쪽이 유리하고, 이 로폭면에서는 이쪽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바람직한 것은 머리 위로 가게 하면 제일 바람직한데, 머리 위로 가게 했을 때는 그러면, 그게 이제 거기까지 올라갔다 내렸다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경상 엘리베이터 올라갔다 내렸다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감안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 머리 위로 하면 이제 오르락 내리락만 감안하면 되고, 다만 이 높이를 얼마나 확보해 줘야 되냐, 그것도 이 규정에 따라서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가 사실은 그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야. 난이도가 높은 곳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시험 올 때는 경사 엘리베이터 된다고 할 때는 다 조건에 맞춰갔을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가능한데, 이제 편의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로 하고 중간에 일반, 예를 들어서 아파트 3층 기준으로 하면, 1층에 쉬고 2층에 쉬는 것을 할지, 1층도 2층까지 올라가고 갈아타고, 2층도 3층까지 올라가고, 3층에 또 내려서 또 갈아타고, 이런 형식으로 할 것인지, 제일 좋은 것은 한 번에 타고 위에까지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죠. 근데 문제는 진입로가 저쪽으로 있고 이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진입로, 한 번에 가려면 머리 위에 높이 가야 돼. 높이 가야 되는데, 그럼 그 높이도 있어야 돼요. 기상으로, 왜냐면 밑에 그 받침을 놓으면 되거든요. 기둥을 놓으면 되거든요. 기둥을 놓으면. 그러면 이제 문제는 공사비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내려오는 문제가 있고, 얼마 높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어. 제가 옛날에 저기서 지금 얼마 전에 남원을 갔을 때 이런 걸 내가 사진 찍어 왔어요. 그래서 관심이 많이 있어서. 남원을 가서 찍어왔는데, 이런 스타일로 설치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중간에 안 끊어지는 대신에 문제는 거기서 계단 오르락내리락 해야 돼. 그 점은 감안해야지. 어쨌든 뭔가 하나 선택을 해야 되니까. 저기서 하나로 하지 말고 중간에서 이렇게 넣어놓고 또 중간에 넣어서 올라가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3개를 끊어서 만드는 거야. 그렇다면 중간에 타워 놓을 자리가 없을 텐데. 어? 타워를 놔야지 그걸. 아니지. 그거는 바로 애를 타고 앞으로 내리면 되니까. 타는 것을 도로에다 내리면 되니까, 인도에다가. 그 중간에 오르막 내리막, 그러니까 거기 탈 때까지 올라가는 불편함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이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근데 그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중간에 끊어지는 것보다는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렇죠. 내 생각으로. 근데 어르신들이 못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좀 위험하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게 정마음이 이런 방법이 있어. 여기서부터 위에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놓고, 승강장까지. 거기는 이제 경상 엘리베이터 놓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들지. 왜냐면 엘리베이터를 중간 여러 개 놔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만약 하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만약에 설치한다라도 장애인도 이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도 자기들도 탈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사실 이거 머리 위로 정상 엘리베이터 놓고 중간에 그 타는 데다가 엘리베이터 놓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그렇지, 위에는 정상 엘리베이터 타고. 무기먹혀식으로 이렇게 쭉 가고 아, 무기먹혀 정상 엘리베이터지, 예, 정상 그러면 엘리베이터. 딱 맞죠. 근데 저 육교 신강이 그거 아니야? 이마트에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육교 신강 제가 육교 신강에 넣었어요, 지금 넣을 때. 아니, 그러니까 머리 위로 가면 육경 생각을 놔야 된다니까.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하는데 네, 거기까지 거기다가 올라가는 데는 그렇지. 엘리베이터는 추가로 타야 생각해요. 되는데 여기서 올라갈 때. 그게 올라갈 사실은 올라갈 때 생각해 보자. 제일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야. 그리고 정말 끊어지지 않고. 그러면 중간에 그러니까. 동부에서 내릴 때는 어떻게 해요? 동부에서 내릴 때는 뭐 동부 다 마찬가지. 신기.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층계로 내가, 층계로 내가. 아니, 그러니까 층계로. 중간에, 그러니까 층계로. 중간에 아니라 엘리베이터 넣는 거지, 중간 또. 중간에 엘리베이터. 그렇지. 엘리베이터는 이제 뭐 여기서 뭐 아파트에 사용승낙 받아서 아파트 안쪽으로 넣는 이런 표현 방법을 할 수밖에 없지 뭐. 아니면 학교나 뭐 네, 이런 그렇지. 데서. 네. 학교나 이런 뭐 데. 중간에 하나 넣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여는 문제는 중간에 끊어지는 걸 감수할 것이냐. 첫째, 끊어지는 것 때문에. 끊어지는 걸 감수할 것이냐. 그러니까. 둘째, 그 다음에 면적이 나오느냐. 그런데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거 더 줄여도 돼요. 이 폭을 지금 이제 2600, 2m 60이라고 폭이 했어요. 규정돼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 엘리베이터는 폭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2m라 했고 그 폭 확보하는 건 2m. 아니 요거 더 좁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좁게 만들어도 돼. 엘리베이터는 조그만해. 더 좁게. 여기 이제 13인승이니까 만약에 11인승으로 한다면 적어질 더 좁게 만들고 길게 만들면 돼. 도보폭은 약간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유연성이 적지만 엘리베이터는 유연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유연성이 많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얘기해 생각을 해놓은 거야. 도보폭은 아까 몇 미터 그러니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결국 내가 볼 땐 전국적으로 신상지 시장 오케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신상 시장 오케이 해야 돼. 전국적으로는 좋다 추진하겠다 해야 돼. 그러니까 어느 수준 요구를 할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그러면 경상 엘리베이터 넣는 건 별 문제인데 경상 엘리베이터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폭과 다르게 있어야 돼. 그게 지금 3곳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네요, 예. 지금. 그 한 곳이라는 도로 어떻게 지역에 있는 생각하는데?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부지를 침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엘리베이터가 그걸 이제 주민들이 동의할 것인지 어떨 것인지 이런 것도 감안해야 돼. 계단으로는 안 되나? 계단 힘들려나? 근데 아까 장애인이나 장애인도 그런 똑같은 그렇죠. 취급을 해야 되겠죠. 장애인도 일반인이나 맞아요. 장애인이나 똑같은 취급을 하거든요. 공무원들은 설계할 때 그걸 반영을 해서 해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만약에 장애인이 한 분이라도 있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또 설치. 만약에 이제 그 올라가는 위로 하면은 저 밑에서 타야 되고 맨 꼭대기에서 타야 되고 중간에 내린 데가 두 군데 있나 세 군데 있나요? 지금 같으면 세 군데야 되거든요. 중간에 내린 데가 세 군데면 그럼 다섯 군데 있어야 돼. 엘리베이터가 네. 이 경상 엘리베이터 말고 엘리베이터를 위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5개를 놔야 돼. 5개. 땅 깎는 게 낫겠다. 그게 아니라 이마트서처럼 아니, 얘를 너- 엘리베이터 안 돼요. 타고 올라가서 위에는 안 그냥 돼요. 지상으로만 그 제가 다 쭉 살때 가서 다 넣었으면 그거 제가 넣었던 그거 안 부분이에요. 된대. 예, 안 돼요. 전혀 끝냈어요. 다 넣었어요, 제가 몇 년 저 전에. 맨 높은데 지대가 너무 높아서 50점, 60점 나와버려. 고층. 안 돼. 그걸 넣었어요. 30m 이상 올라가고 보기에 제 처음에 넣을 때 그걸 넣었어요. 생각 이렇게 생각 안 돼.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이게 쭉 아니, 아니. 사고가 너무 폭이 좁으니까 50m까지 올라버리면 공포를 고층에 죽어서 못해. 어른들이 그래서 안 돼.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거 거의 너무 좁잖아요. 거의 이거 거의 100m 나올 것 같은데. 예. 내리막길에 정차해둔 마을버스가 구간을 통해서 50대 여성을 덮쳤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5분쯤 서울 부기동의 급경사길에서 차량이 전복됐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꽁꽁 얼어붙은 광주의 한 골목길입니다. 노인 주간 보행자 차량이 앞으로 나가보려 하지만 계속